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5년 12월 21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세미콘 저편이라고 반도체 업계에 약 1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트레이드 쇼가 열립니다. 일본의 장점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와 부품과 장비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지금 다카이치 정부는 약 지금 183억 일본 엔화 183억 엔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책을 지금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죠. 우에다 가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이번 주 금요일 12월 19일에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약 25bps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전 세계로부터 이제 일본 엔화를 싸게 빌려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돈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리스크가 시작될 수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들은 각기 통화 정책과 금리 조정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반체제 인사로 이 애플 데일리라는 일간지 신문을 발행하던 언론 사주가 있어요. 이 지미 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어제 월요일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1월 한 달 소매 판매와 민간 고정 투자 데이터를 포함해서 경제 데이터 4가지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남서쪽의 섬이죠. 하이난다오라고 부르는 섬이고,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산야라는 도시인데, 처음에는 한국의 제주도처럼 일본이 관광 특구로 개발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거기에다 자유무역지구를 아주 크게 짓는다 해서 이 하이난다오 항만을 통해서 그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입품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그것이 이제 이번 주 중에 개통을 하고 해외로부터 투자자를 지금 끌어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어제 12월 15일에는요, 왼쪽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에서 11월 한 달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그 아래 주거용 부동산 투자, 그리고 좌측 하단에 산업 생산량, 이렇게 4가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매달 이렇게 4가지를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고정자산 투자. 고정자산 투자는 민간 부분에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장에다가 설비를 들여놓고, 운송하는 기업들은 비행기를 더 리스를 한다든지, 트럭을 더 사들인다든지 하는 이런 일종의 고정자산 투자인데, 이게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고, 마이너스 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보면 이게 주거용 부동산 투자인데, 이거는 2024년 또는 그 전부터 사실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빈집 지어놨는데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고 세도 주지 못하는 그런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억 명이 더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동산 과잉 투자가 이런 큰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한 달에는 지금 마이너스 폭이 15%를 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원인은 이 부동산 과잉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과잉 공급, 여기다가 다 지금 그 돈이 묶여 있으니까, 또 은행 돈도 묶여 있으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는 것이고,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다른 것도 다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중국 경제가 버티는 힘은 순수출입니다. 중국 경제 GDP 경제 성장에서 3분의 1 이상을 순수출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 순수출 비중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홍콩에서는 지미 라이라고 올해 78세 된 전 신문사 사주죠. 언론 사주에게 홍콩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홍콩에서 온 사람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홍콩의 타이포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고층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커멓게 탄 건물이 두 채가 그렇게 지금 무너지진 않고 시커멓게 탄 거에 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도 흉측한데 이렇게 뭐 신문사 사주를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잡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이라는 도시가 한때는 굉장히 바이브런트하고 아주 색깔도 다채롭고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는데 지금 뭐 완전히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 회사죠. 주로 주거용 부동산 개발을 많이 했던 차이나 벤케, 중국말로 쓰는 이제 만과라고 쓰는데 1만 만자에다가 과목한자의 과자, 완커라고 읽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려가지고 약 20억 유엔, 중국 유엔으로 20억 유엔에 달하는 채권을 상환 유예를 해달라고 그동안에 채권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일종의 공기업이라는 거죠. 셴전 메트로라고 셴전이라는 대도시에 지하철을 운영하는 그 지하철 운영사가 제1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그 공기업의 신용도를 믿고 자기들의 그 채권 그 20억 그 유엔을 상환 유예를 해달라, 1년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채권자들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고요. 자, 12월 16일 오늘 화요일이 되면요, 인도에서 PMI 데이터가 나오는데 11월 한 달 인도에서는 그 서비스업 여기 차트에 보이는 건 서비스업 PMI인데 59.8로 나와가지고 50을 넘으면 어쨌든 간에 앞으로 더 구매자들이 더 경기를 좋게 보는 거니까 경기가 계속 활황을 띨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는 미국으로부터 50% 관세를 때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 경제가 요즘에 활황인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를 국제 유가보다 싸게 들여올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특히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로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큰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PO 시장, 기업 공개 시장은 아주 지금 활황을 띠고 있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경제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일본 경제 규모를 제치고 세계 경제에서 인도 경제가 GDP 규모로 제4위에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수요일이 되면은요, 도쿄에서 세미콘 저팬이라는 트레이드쇼 행사가 열립니다. 12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데 주로 일본의 강점인 반도체 소재와 부품과 장비 쪽이 일본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그래서 기조 연수를 하는 사람들로 주목을 할 만한 사람들은 Applied Materials라고 네덜란드의 그 ASML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그 Applied Materials 대표이사와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 큰 반도체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 대표이사가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회사가 이번에 합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회사는 고투라는 일종의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카카오처럼 슈퍼 앱이죠. 원래는 이 운송수단, 탈 것, 택시나 뭐 개인이 하는 자동차를 부르는 자동차 호출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온라인 쇼핑도 해결해주고 온갖 거를 다 해결해주는 꽃배달도 해주고 아무튼 배달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또 일부에서는 금융 서비스까지 진출해가지고 소액 대출까지 하는 일종의 은행 기능도 하고 있는 그런 슈퍼 앱이 인도네시아는 고투라는 게 있고,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출신 화교들이 싱가포르에 회사를 세우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그랩이라고 또 있어요. 이쪽으로 여행을 가보셨던 분들은 다 한두 번씩 써봤을 겁니다. 그 그랩이라는 싱가포르 회사와 고투라는 인도네시아 회사가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내일 12월 17일 수요일에 특별 주주총회를 열고 그 중간 단계로서 이 고투라는 이게 합병을 당하는 입장이 고투라는 회사고, 합병을 하는 입장이 그랩이라는 싱가포르 회사인데, 합병을 당하는 입장인 그 고투라는 회사의
현임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하고 지금 현재 그 CFO 재무 책임자죠. 예, 그 사람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교체를 하는 그런 결의를 내일 한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내일 수요일에 아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경제가 태국 경제는 굉장히 특이해서 어떤 분야는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은 발전을 했는데 공업은 특히 제조업은 발전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경공업 중심이고 일부에서는 뭐 회로 기판이라든지 반도체 패키징도 좀 하고는 있지만은 앞으로도 예를 들어 베트남반도 훨씬 못하죠. 태국의 그 제조업이. 그래서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태국은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이 베트남에 비해서 뒤지고요. 그다음에 한자 문화권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이 제조업, 특히 소품종 대량 생산 제조업은 유교 문화권이 가장 문화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국, 뭐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지금 소품종 대량 생산 제조업을 주름잡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태국은 유교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품종 대량 생산 제조업을 키울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그 배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 경제가 지금 절름발이처럼 관광 서비스 이런 걸로만 먹고 살려보니까 경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경제를 조금 더 살려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태국중앙은행이 25bps 금리를 더 내려서 1.25%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내일 12월 17일 25bps 금리를 또 인하할 걸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죠.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들어간 니켈을 노는 세계 1등 생산국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가 불황이죠. 또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소식 가운데 전기차에 타격이 되는 거는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를 금지하겠다고 그동안에 계속 방침을 밝히고 자동차 업계더러 니들 준비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빅뉴스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더 이상 그 전기차를 고집하지 않고 전기차도 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도 하고 다 하자 이렇게 지금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그 포드 자동차는 1년에 70만 대 넘게 팔리는 1등 모델이 F150이라는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치고는 한국에서는 굴러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규모가 이제 미국 사이즈죠. 미국 사이즈로 약간 큰 그런 픽업 트럭인데 그걸 전기 트럭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내연기관 뭐 트럭도 있고 전기 트럭도 있는데 그 전기 트럭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손실을 장부에다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포기하겠다는 거죠. 포드 자동차도.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전기차와 배터리가 이렇게 지금 불황이니까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도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경제도 지금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프라보보 신임 대통령 2년째인데 인도네시아 경제도 약간은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12월 17일에 25bps 금리를 인하를 해서 4.75%까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또 인도네시아에서 슈퍼뱅크라는 그런 핀테크 기업이 IPO를 하고요. 홍콩에서도 해시키 홀딩스라고 이게 이제 가상화폐 거래하는 플랫폼이죠. 예, 그 해시키라는 홀딩스가 홍콩에서 IPO를 한다고 합니다. 12월 18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의 하이난다오, 하이난 섬에다가 관세 면제를 해주는 수출입 항만을 중국이 개통을 하고 해외로부터 지금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게 이제 타이완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을 목요일에 발표를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진짜 빅뉴스가 터지는데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에 발표한 단간 서베이라고 있어요. 일본은행이 발표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발표하는 경기 실사 조사죠. 단간 서베이가 뭐에 준말이냐면은 일본
기업 단기 경제 관측 조사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일본 경기를 자기들이 뭐 관찰을 해서 서베이를 해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대기업은 이렇게 가격을 매기고 있다. 뭐 중소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경제 분야를 통틀어서 경기 현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베이를 단간 서베이라고 하는데 12월 15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보다도 더 빨리 오르고 있는 가격 요인이 비제조업에서 대기업들의 가격 요인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뭐 제조업 분야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크지만 비제조업 섹터는 거의 전부 다가 일본 국내 경제잖아요. 내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에서 그 대기업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가격 상승 요인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다는 것, 이거는 경기 과열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그런 근거가 더 한층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역시 도쿄에서 원래 작년 8월에 하기로 했었던데 당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그 일본에서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 때문에 갑자기 취소를 했던 Japan Central Asia Summit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스탄으로 끝나는 5개 나라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이 제일 큰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즈스탄, 그 다음에 뭐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5개국과 일본이 저런 이제 자원 개발 협력을 의논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번 주 금요일 12월 19일 도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요, ECC라는 이름의 소매 은행이 있어요. 굉장히 큰 대형 은행이죠. 그 ECC라는 인도 은행과 영국의 프루덴셜이라는 그 자산관리 회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JV죠, 조인트 벤처로 자산관리 회사를 인도에다가 그 설립을 했어요. 그 합작 회사가 인도 뉴델리 주식시장에서 IPO, 그러니까 기업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는 인도 루피화로 약 1조 루피화 가치를 하고 이번 IPO로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자금은 미국 달러로 보면 약 12억 달러, 인도 루피화로는 약 1060억 루피화 규모로 지금 아주 큰 규모의 IPO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올해 2025년이 IPO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띄워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통신 12월 21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역시 또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이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널리 알려주시고 또 널리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